청심과 함께하는 철학 산책.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제24장. 바빌론에서 가장 운 좋은 사나이. 그 세 번째 이야기. 너의 할아버지는 내게 자신이 노예라는 비밀을 밝히고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해주었어. 이제 자유를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다고 하셨지. 하지만 자유를 얻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계셨어. 주인 없이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웠던 것이지. 할아버지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내가 말했네. 주인에게 매달리지 말고 자유인이 되십시오. 자유인처럼 행동하고 자유인처럼 생각하십시오.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할아버지는 나약함과 비겁함을 꾸짖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돌아갔네. 자네도 알다시피 바빌론의 노예제도는 법률로 엄격하게 관리되네. 노예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지. 심지어 노예도 소유할 수 있네. 노예의 재산은 주인도 어찌할 수 없지. 노예의 신분이라도 자유인과 결혼하면 자녀들은 자유인으로 인정받지. 바빌론의 상인은 대부분 노예였네. 주인과 동업하며 부를 쌓았지. 아무튼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였네. 나는 다시 성벽을 쌓는 곳으로 갔어. 때마침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지. 한 사내에게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 소식 못 들었나? 어떤 노예가 왕의 근위병을 죽이고 달아났다가 잡혀 오늘 사형을 당한다고 하네. 왕이 몸소 여기까지 온다고 하더군. 형장 주위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가까이 갈 수 없었네. 꿀빵 상자가 망가질까봐 걱정되기도 했지. 그래서 나는 근처에 공사 중인 성벽을 기어 올라갔네. 운이 좋아 왕도 볼 수 있었지. 왕은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있었어. 장관이었지. 저 멀리 노예가 보였네. 노예는 비명을 지르며 채찍질을 당하고 있었어. 나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네. 나는 고귀한 왕이 사형장에 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 하지만 왕이 귀족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왕이 잔인한 성정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성벽을 쌓는 노예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되더군. 어느 순간부터 노예의 비명이 들리지 않았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지. 노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매달렸어. 사람들이 하나 둘씩 흩어지자 나는 가까이 가보았지. 노예의 가슴에 뱀 문신이 새겨져 있었네. 그는 해적이었어. 그리고 얼마 후 너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지.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더군. 열정에 가득 찬 모습으로 나를 반기며 말했어.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네. 자네 말에는 마법과 같은 힘이 있었어.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어났어.
아내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네. 아내는 주인의 조카로 자유인이라네. 아내는 내가 노예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다른 도시로 이사하고 싶어 하네. 우리 아이들이 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되니까 말이지. 자네 말대로 일은 최고의 친구였어. 일을 통해 자신감도 되찾고 장사 실력도 늘었네. 나는 자네 할아버지가 내게 베푼 격려에 보답할 수 있어 기뻤네. 그러던 어느 날 스와스티가 괴로운 얼굴로 나를 찾아와서 말했어. 주인님이 공경에 처한 것 같아 걱정이야. 얼마 전에 도박장에서 큰 돈을 잃었거든. 지금 농부에게 곡식값과 꿀값을 치르지 못하고 있어. 심지어 대금업자에게도 돈을 빌렸나 봐. 빚쟁이들이 화가 나서 협박하고 있어. 나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지. 왜 주인님을 걱정해야 합니까? 우리 책임도 아니지 않습니까? 너는 정말 어리석구나. 정말 모르겠니? 주인은 돈을 빌리면서 너의 소유권을 맡겼단 말이야. 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너는 다른 곳으로 끌려간다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왜 좋은 사람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 것일까? 스와스티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지. 다음 날 아침 내가 빵을 구울 때 대부업자란 사람이 사시라는 사내와 함께 왔지. 사내는 나를 살펴보더니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하더군.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나를 데려간다고 했어. 스와스티에게는 주인에게 말을 전하라고 했지. 나는 빵을 굽다 말고 대충 옷을 걸치고 전대를 챙긴 후 떠났네. 태풍이 숲에서 나무를 뽑아 파도치는 바다로 내던지듯 내 희망도 사라져 버렸네. 도박과 술이 다시 재앙을 불러온 것이지. 나를 데려간 사내는 무뚝뚝하고 거친 사람이었어. 나는 그와 함께 가는 길에 이렇게 얘기했지. 저는 주인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는 시간에 꿀빵을 구워 팔아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주인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 내 주인도 마찬가지지. 왕이 주인에게 대수로를 만들라고 명했네. 나의 주인은 노예를 많이 사들여서 빨리 끝낼 생각만 한다고. 그렇게 큰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으려나.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사막을 생각해 보게. 나무 한 그루도 없고 물조차 뜨거워서 마실 수 없는 사막 말이야.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을 파고 무거운 흙을 지고 종일 날라야 했네. 돼지처럼 여물통에 담은 음식을 먹어야 했지. 천막도 없었네. 깔고 잘 지푸라기조차 없었지. 그런 곳에서 견디고 살아남아야 했어. 나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전대를 묻어두었네. 나중에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어. 처음에는 열심히 일했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지. 온몸에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어.
식욕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네. 밤에 잠도 잘 이룰 수가 없었지. 이런 지옥 속에서 문득 자바도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 자바도처럼 대충대충 요령껏 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나는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를 떠올렸어. 자바도처럼 요령을 피우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었네. 다음으로 나는 해적을 떠올렸어. 해적처럼 노예 감독관을 죽이고 탈출할까. 하지만 해적이 채찍에 맞아 죽은 모습이 떠올랐지. 이 방법도 좋지 않았네. 마지막으로 나는 메기도를 떠올렸네. 힘든 노동으로 손에는 굳은 쌀이 박혀 있었지. 하지만 그는 밝은 표정을 지었고 행복해 보였어. 메기도의 방법이 옳았던 것이지. 그런데 나도 메기도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았나. 그가 나보다 더 열심히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왜 나는 성공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을까? 메기도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과연 일이었던 걸까? 아니면 행복과 성공은 신의 소관인 것일까? 나는 행복과 성공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죽도록 일만 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지.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네. 이런 문제로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있을 때 사시가 나를 불렀네. 새로운 주인이 나를 다시 데려가려고 사람을 보냈다고 하더군. 나는 땅을 파서 소중한 전대를 챙기고 너덜너덜한 옷을 걸치고 길을 나섰네. 주인의 집으로 가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어. 내 고향 하룬에는 신비한 노래가 전해지는데 마치 내가 그 노래의 주인공 같았지. 회오리처럼 사람을 휘감아 폭풍우처럼 날려버릴 때 어떤 길을 갈지 누가 알 수 있으리. 아무도 운명을 예측할 순 없네. 나는 대체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가혹한 운명을 겪는 것일까? 앞으로 또 어떤 불행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마침내 주인의 집에 도착했네. 나는 깜짝 놀랐지. 너의 할아버지 아라드 굴라가 기다리고 있었거든. 할아버지는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만난 것처럼 나를 끌어안았지. 나는 노예니까 할아버지를 주인처럼 모시려고 했네. 그러자 할아버지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 자네를 찾아 방방곡곡을 헤맸네.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서 거의 포기할 지경이었지. 그때 스와스티를 만났네. 그녀에게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네. 나는 자네 주인을 만나 흥정을 했네. 꽤 비싼 값을 치르고 자네를 데려왔지. 하지만 자네는 그만한 가치가 있네. 자네의 철학과 그 자세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으니까 말이지. 나는 자네의 철학과 자세에 커다란 영감을 받았다네. 그건 메기도의 철학이었습니다. 메기도의 철학이자 자네의 철학이지. 고맙네. 우리 부부는 다마스쿠스에 가서 자리를 잡으려 하네.
자네를 동업자로 삼고 싶네. 이걸 보게나. 자네는 이제 자유인일세.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첨토판을 꺼내들었네. 그 첨토판은 노예 소유 증서였지. 그는 첨토판을 머리 위로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 첨토판은 산산이 부서졌어. 그는 기뻐하며 조각들이 가루가 되도록 밟아대었네.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지. 나는 바빌론에서 가장 운 좋은 사나이였네. 기나긴 이야기를 마치고 샤로나다가 하단 굴라에게 말했다. 어떤가? 내가 죽도록 고생하던 때 일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친구였지 않나. 내가 성벽을 쌓는 노예를 어떻게 면했나.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지. 자네 할아버지도 그 점을 높이 사서 나를 동업자로 삼았지. 하단 굴라가 물었다. 할아버지가 성공한 비결이 바로 일이란 말입니까? 처음 볼 때부터 그랬네. 자네 할아버지는 일을 즐기셨어. 신이 노력을 인정하고 커다란 보상을 내린 거란다.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이군요. 근면함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요. 그래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군요. 일이 할아버지를 다마스쿠스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일이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군요. 일은 노예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다니 제가 멍청했습니다. 인생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단다. 놀고 먹는 일만 즐거운 게 아니지. 세상 모든 것은 각자 쓰임새가 있는 법이지. 나는 일이 노예만 하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단다. 그랬다면 나는 살아가는 즐거움이 없었을 거야. 지금 나는 많은 것을 즐기고 누리고 있단다. 하지만 내게 일처럼 즐거움을 주는 건 없단다. 샤로나다와 하단 굴라는 성벽을 따라 바빌론의 거대한 성문에 도착했다. 그들이 다가가자 경비병이 자세를 갖추고 명예로운 시민을 향해 경례했다. 샤로나다가 이끄는 상단은 성문을 지나 거리로 들어섰다. 저는 언제나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전에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할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꼭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성공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할아버지의 비결을 실천하겠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죠. 현재의 저에게는 그게 어울리니까요. 하단 굴라는 귀걸이를 떼어내고 반지를 뽑았다. 그리고 고삐를 당겨 말의 속도를 늦추고 공손히 샤루나다의 뒤를 따랐다. 최선을 다해 일하는 자세는 운명도 바꾼다. 본업에 최선을 다할 때 기회가 찾아온다. 하단 굴라는 돈 버는 비결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 돈 버는 걸 재능의 영역으로 보았다.
그가 노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 비결도 모르고 재능도 없으니 노력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으로 온 몸을 장신구로 치장하며 살았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많다. 노력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믿는다. 남의 눈을 의식하여 자존심 상하지 않게 멋진 차를 타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닌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런 삶은 노예의 삶이다. 쇠사슬이 보이지 않을 뿐 내 양손과 양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단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채찍을 맞는다. 오늘날 채찍은 신용카드 빚이나 각종 대출, 과소비로 쓴 돈이다. 이런 것들이 당신을 올가맨다. 쇠사슬을 풀고 싶어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피부를 파고들어 몸에 생채기를 낸다. 결연히 끊어내지 않는다면 노예로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평생 노예로 살기 싫다면 샤루나다처럼 해야 한다. 자기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회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당신이 지금 하는 일에서 나온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본업에서 시작했다. 본업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저 시키는 것만 간신히 하는 사람이 눈에 띌 리도 없지 않은가. 자신의 본업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기회는 본업에서 인정받았을 때 찾아온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기회도 결국 당신의 본업에서 나온다. 본업의 능력을 키우며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걸 고민하고 그 능력을 다른 것과 연계시켜라. 그러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노력할수록 더 많은 종잣돈을 모을 수 있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인정받으면 자신감도 더욱 커진다. 그러면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바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어느 순간 끊어진 것을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다. 부자들이 어떤 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늘렸는지 살펴보라. 모두 다 똑같다. 본업에서부터 출발했다. 자신이 하는 일은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출발점이다. 착각하지 말자. 본업을 못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심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8시 25분을 가리킵니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이 책은 이 장을 마지막으로 맺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들으며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이 책을 꼭 읽어주고 싶었습니다. 나의 손녀들과 손자들도 이 책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아니면 사업 수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본에 충실하라는 그 한마디를 던집니다. 성실함과 근면함, 그리고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10%의 저축, 20%로 빚을 갚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70%로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 그 간단한 진리를 꼭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다시 한번 이 책에 대해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책의 작은 조각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래 봅니다.